네, 이번 주 개봉 영화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영화 평론가 강유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는 좀 연휴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서 영화 한 편을 좀 봐야겠다. 영화관에 관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흥행 순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보통 이제 목요일 개봉이었는데요. 예. 어쩔 때는 수요일 개봉이 됩니다만 이번 주는 수요일도 휴일이, 그러니까 선거일이긴 했지만 휴일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화요일 전날 11시, 10시부터 영화 개봉이 시작됐는데 예. 좀 약간 판가름이 좀 났습니다. 예.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작품이 벌써 70만을 넘어서 아마 오늘 내일 지나면 100만 관객이 넘을 거라는 게 지금 예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끝까지 간다라는 우리나라 작품이 그래도 2위, 3위는 엑스맨이 지금까지 1위를 고공행진하다가 좀 내려앉아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엣지 오브 투모로우를 비롯해서 이제 이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액션 영화들이 요즘에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날씨가 굉장히 한몫을 하는데요. 최근에 날씨는 거의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30도도 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럴 때 바로 좀 액션 영화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게 좀 지금까지 평균적인 통계에서 나타나고요. 그런 영향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거. 사실 생각보다 연령대가 굉장히 낮게 모든 연령들이 거의 볼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액션 영화들, 특히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에 관객들이 몰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톰 크루즈 주연의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지금 흥행 순위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11시 59분에서 12시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나온 SF 영화는 무조건 믿고 봐도 괜찮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인데 이번 영화로 오히려 증명이 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시간대로 돌아가고 있는 저 장교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공보 장교였다가 점점점 이렇게 베테랑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지구를 구한다라는 설정이긴 합니다만 역시 대규모 블록버스터답게 볼거리가 만만치 않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독이 더그 라이만이라는 감독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제 본 수프마시와 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아마 워털루역 광장에서 액션씬을 만들어낸 바로 그 감독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점퍼 같은 영화에서는 또 굉장히 발랄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볼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또 유머 감각도 또 괜찮아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똑같은 데 돌아가면 아는 얘기를 반복하는 건가 싶겠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재미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한국 액션 영화 두 편도 좀 알아보죠. 우는 남자, 이 어떤 영화입니까? 이정범 감독,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실 수 있지만 아저씨의 감독이다라고 하면 다 아실 텐데요. 그 감독이 아주 오랜만에 영화를 내놨다고 할 수 있겠고 이번에는 원빈 대신 장동건 씨가 주연을 맡아서 본격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동건 씨가 액션 영화에서 어떻게 변신했을지도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온몸에 이제 문신을 새기고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들깨처럼 자라난 그런 연쇄살인, 그러니까 청부살인업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살고 있던 이 남자가 소녀를 우연히 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이후로 인생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액션 장면에서 그러니까 움찔움찔 남성분들이라도 약간 비명을 지를 만큼 박진감 넘치는 액션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아저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저씨라는 건 조금 더 이 원빈 씨가 이게 악의 세력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 좀 동남아시아 계통의 그런 약간 새로운 살상 무술들을 한국 영화에 끌어들였다면 이번엔 좀 더 글로벌한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랄지 흑사회를 통한 자금 세탁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좀 총기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감 넘치게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영화 하이는 이제 장진 감독의 작품인데 소재가 좀 특별하군요. 이 굉장한 마초 형사가 바로 차승원 씨로 등장하고 있는데 속에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 여자라는 게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좀 다른 성을 갈구하는 그런 분으로 나와서 12cm 하이를 신고 등장할 정도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파격적인 소재에 또 차승원 씨의 연기 변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장진 감독만의 특이한 연출법이 나옵니까? 사실은 굉장한 마초 형사가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가는 건 장진 스타일의 유머가 잘 살아있습니다만 또 이 영화가 상당히 또 약간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장진 영화는
거는 좀 다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차승원 씨가 하이힐을 신습니까? 굉장히 그 하이힐을 여러 번 신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캣워크라고 이제 모델들의 걷는 걸음걸이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해서 차승원 씨의 변신을 보는 재미가 좀 톡톡한 작품입니다. 예.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라면서요. 이름이 아주 낭만적입니다. 리스본행 야간 열차. 어떤 영화입니까? 작품도 상당히 낭만적인데요. 그러니까 고고학 전문인 노 교수가 어떤 책을 보게 되면서 사실 너무 오래 한 학교 오래 있다 보면은 새로운 게 없잖아요. 이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되는 내용인데 바로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레미 아이언스입니다. 제레미 아이언스 역시도 소설 원작 영화들을 만들어내는데 워낙 탁월한 재능을 가진 배우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리스본, 포르투갈의 가장 최남단 유럽인들이 아마 지구의 끝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리스본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야간 열차를 타면서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이 보기 좋은 풍광과 함께 펼쳐지는 작품입니다. 부탄 영화도 개봉이 돼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바라 축복이란 작품이고요. 작년 부산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됐던 작품입니다. 바로 아름다움을 춤을 추는 이 부탄의 그 바라 춤을 추는 여성이 좀 계급이 낮은 조각가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진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도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볼 수 있는 어떤 재미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나왔다면서요? 굉장히 공들인 애니메이션이에요. 가구야 공주 이야기라는 굉장히 큰 그런 제작비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하야오 스튜디오, 다시 말해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인데 지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수모카의 느낌으로 만들어진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겠고 일본의 전통 설화인 다케도리 이야기, 약간 엄지공주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이들과 함께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컨그레스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이 작품은 좀 어른들에게 더 권하고 싶은데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만들어진 복제 이미지에 자기의 이미지를 다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저 여배우 로빈 라이트가 제시를 받게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래 내 전성기를 복제된 어떤 다른 이미지에 넘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조금 진지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작품은 역시 그 미리학 회의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고 바시르와 왈츠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만들어서 여러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굉장히 예술성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개봉 영화 알아봤습니다. 영화평론가 강유정 강남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